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근데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이게 갖는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진석, 권성동, 윤희숙 의원 등하고 뭐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뭐 전화를 하거나 뭐 장제원 의원하고도 또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하고는 같이 이제 연희동 거리를 걷고, 뭐 젊은이들하고도 만나고, 뭐 거기에 이제 장해찬 시사평론가가 동행을 했고요. 33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젊은이와 어울린다, 뭐 이런 걸 연출하기 위한 장면인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유명 건축가인 유현준 홍익대 교수, 그 다음에 블록체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 청년 창업가, 뭐 이런 전문가들하고 연속으로 접촉하고, 이건 뭐 사실상 대선행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대선행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충원 참배고, 그리고 거기에 방명록에 또 서명을 하고,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현충원에 참배를 해서요, 충원탑 그 지하에 있는 무명용사비, 그 다음에 의패 봉안실에 헌화하고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묘역에 가서 월남전과 대간첩작전 전사자 유족, 이분들을 만나서 위로를 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밝힌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방명록에 이제 뭐라고 썼느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현충원에 왜 가죠? 뭐, 순국선열 추모하기 위해서 가는 것. 뭐, 그게 이제 일반적이고, 자기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슨 이제 순국선열이나 그런 분들한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사전에 신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본인의 각오를 다진다. 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이제 국립현충원에 참배한다고 하면 뭐 이런 개인적 의미, 일반적 의미 당연히 담고 있고요. 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뭐 선출직에 당선되고 나서 뭐 처음으로 신고하는 자리, 뭐 이런 곳을 현충원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대표에 당선이 됐다. 그러면 맨 처음에 당직자들하고 같이 현충원에 참배하고 일을 시작하는.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뭐 생략하는, 이 정부 행사에서도 생략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현충원 참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대신 무슨 행사나 뭐 이런 거 공식적인 걸 하기 전에 순국선열에 대해서, 이 나라를 만들어준 선열들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고, 또 자기 자신의 앞으로 나는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자리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립현충원에 참배했다는 것은, 자, 내가 앞으로 대통령을 나오겠다 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사실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대선 도전이라는 것이 일생일대에서 가장 큰 결심 아니겠습니까? 검사 자리에서 검사 자리를 던지고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디 그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계속해서 뭐 별의 순간을 맞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더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를 안 찾아오니까 검사에서 바로 대통령 된 사람 없다, 또 이렇게 폄하를 했더군요. 없죠. 어떻게 검사에서 바로 대통령이 됩니까? 검사를 그만두고 나서 한동안 정치 활동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는 뭐 그런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몇 사람 됐다고? 지금 뭐 이런 전례를, 그리고 그런 어떤 관행 같은 걸 지금 따질 게 됩니까? 아니, 전두환 전 대통령은 뭐 군인이었다가 바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군인이었다고 옷 받고 얼마 안 있어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있었고, 뭐 YSDJ처럼 뭐 오랜 기간 정치 활동하다가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이 있고,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인생의 대부분을 사실은 뭐 그냥 부산에서 변호사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은 몇몇 임명직 하고 나서 뭐 대통령 된 거죠. 윤석열 전 총장 일생을 사실은 검사 생활을 한 것이고요. 검사 생활 뭐 27년 했다고 하는데, 27년 하고 변호사 생활 중간에 잠깐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3월 4일이니까 한 1년 정도 민간 분야에서 있다가 이제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검사로 하다가 바로 대통령 된다, 뭐 이런 개념. 그 무엇보다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뭐 별의 순간 뭐 어쩌고 하고 자기가 한번 만나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 자기를 안 만나준다고 이런 식으로 그 폄하하는 발언. 이거는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신중하지 못한 태도다. 그래도 그 일종의 노정객 아니겠습니까? 신중하지 못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순국선열의 다짐을 하고 결국 이 얘기는 대선에 도전하겠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방명록에 있는 분노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하고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것이고, 이거는 3월 4일 날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면서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는 뭐 결국 나라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나라를 만드는 건 순국선열, 순국선열들, 그 나라 건국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후에는 대통령 자리 정도가 어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그 다짐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한다면, 어제 현충원 참배와 방명록 기록은 곧 대선에 출마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은 대규모의 그 대선 캠프는 꾸리지 않겠다, 이런 의중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일부 신문에서는 뭐 5명 규모의 소규모 캠프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뭐 그 정도 가지고서 경선을 치르기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제일 그 캠프 중에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 그 경선 후보 본인이 그 정책을 우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분야가 넓습니까? 정치만 하는 게 아니고 경제 분야도 뭐 무슨 미시 쪽 뭐 이런 것도 많고, 기업 분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뭐 블록체인 이런 거 뭐 책 몇 권 읽었다고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 경제 분야 정책 굉장히 많고, 사회복지 분야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또 굉장히 폭넓습니다. 교육 분야 따로 있고, 뭐 보건사회 분야 따로 있고,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정책 분야에 대한 그 어떤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정책팀 자체가 굉장히 숫자도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캠프 내에 두지 않겠다, 아마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소규모 캠프라는 것은 뭐 수행하고 공보 이런 정도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뭐 윤석열 파일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장모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장모 얘기는 지금 검찰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짜 탈탈 털어서, 그래서 법원에다가 기소한 거 아닙니까? 기소해서 지금 검찰에서 3년 구형까지 마쳤습니다. 아마 7월 초에 뭐 선고가 내려진다고 하는데, 그 선고 내용을 보고 뭐 아마 거기서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건 뭐 1심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정부 여권 사람들은 또 뭐 어마어마하게 장모에 대해서 공세를 퍼붓겠죠. 그러나 법원에서 일단 무죄를 받았다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그 칼날, 공세의 칼날은 무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뭐 징역형이나 뭐 아니면 뭐 벌금이라도 뭐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단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장모가 2015년에 무혐의를 받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검찰에서. 그 무혐의에 윤석열 전 총장, 당시 윤석열 검사가 개입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건 윤석열 전 총장 책임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개입됐다는 거, 그거는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서 뒤졌는데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실제 개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이성윤 검찰에서 뒤졌는데 나오지 않았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2015년에는 더군다나 윤석열 당시 검사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여기저기 그 좌천되고 뭐 수사권 없는 곳으로 이렇게 전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때 과연 장모 사건에 영향을 미쳐서 그 무혐의 받는 데에 도움을 줬을까? 뭐 이런 의문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성윤 검찰에서 따졌다. 그런데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장모만 기소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인 사건은 지금 1년 넘게 그 커버나 콘텐츠 기획하는데 거기에 갑작스럽게 후원사가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언론사가 주관하고 이것을 그 다음에 후원도 언론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의미에서라도 윤석열 부인이 주관하는 그 전시회에 우리가 협찬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개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 그때는 뭐 내정자 정도 불과했으니까 거론자였죠. 거론자가 개입해서 자, 우리 이러이러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부인의 회사에 후원을 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그게 지금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것도 뭐 별건 수사 뭐 이런 걸로 아마 탈탈 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런 경우라도 1년이 넘었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성윤 검찰이 뭔가 그 윤석열 전 총장 주변을 열심히 지금 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나와도 지금 무혐의 처분을 안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본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굉장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네거티브 대응입니다. 네거티브 대응팀은 그 캠프 안에 둘 필요 없습니다. 굳이. 이것도 워낙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캠프 밖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캠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5명의 소규모 캠프, 이 안에 이제 정책팀이나 네거티브 대응팀이나 뭐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소위 이제 수행하고 공보, 뭐 이 정도만으로 아마 캠프를 일단 꾸리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국립현충원 참배했으니까 본인이 약속한 바 있죠. 광주 5.18 묘지, 이것도 아마 곧 그 참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진은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속 사진 찍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일부 아마 같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 뭐 공식적인 공보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언론사에 뭐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뭐 이런 거는 아직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 적어도 국립현충원 참배했다 그러면 이건 일단 그런 체제를 갖추고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